번째 주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소미아 파기하겠다. 그 다음에 정년 연장하겠다. 와, 이 궁지에 물린 문재인의 총선 올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라 망치는 데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문제 여러분하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청와대에서 나온 얘기, 어저께 이제 청와대 인사를 취재한 기자에 따르면은 일본이 청와대가 기소미아의 파기를 연장하겠다. 우리는 말하자면 지소미아를 파기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연장하겠다 하면서 미국이 엄청나게 청와대에 압력을 줬고 뭐 이런 이제 뒷담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의 아베 총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거는 너희들의 이 변화고 우리로서는 초지일관이다. 일단 우리 민간 기업이 징용 문제에 대해서 배상하는 건 있을 수 없다. 그건 국가로서 이거는 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지 기업에다가 미룰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파이트 리스트에 대해서는 약간 완화는 해주지만은 결국은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고 또 어떤 자신의 무슨 뭐 담화라든가 뭐 중요한 코멘트를 할 때도 한국 문제, 특히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입도 뻥끗하지 않았어요. 자,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아베는 어떤 점에서는 김정은하고 비슷한 사고를 갖고 있는 겁니다. 즉, 지소미아 문제에 있어서는 문재인에게 선택권은 없다. 즉, 이거는 미국하고의 관계 속에서 한미일 삼각동맹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하고 그냥 얘기를 하고 말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하고는 할 이야기가 없다. 이게 아마 아베의 결론이자 아베의 원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베의 그동안의 뭐 발언이라든가 언행을 보면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또 지금 총선에 대해서 어저께 이제 뭐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데 따르면은 서울이라든가 전국적으로 볼 때 정권 심판론이 이 바닥에서 샥 그냥 무겁게 아주 그냥 검은 안개처럼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권을 완전히 죽이는 연탄가스처럼 쫙 옛날의 연탄가스처럼 쫙 밑에 깔려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즉 호남을 빼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정권 심판론이 대두하고 있고 이거는 뭐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굉장히 무서운 결과 거의 대부분의 이 지역구에서 뭐 이거 싹쓸이는 아니지만 한 60에서 70% 자유한국당 말하자면 통합신당을 지지하겠다. 그런 후보를 뽑겠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아마도 이거는 청와대에서 모를 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조사가 어느 말하자면 여론조사 기관에서 했는지 그거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청와대가 아주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다급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저께 문재인이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지소미아 파기할 수 있다. 왜? 처음부터 우리는 파기를 전제로 해갖고 연장을 한 거기 때문에 일본이 성의 있는 태도로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파기하겠다. 이렇게 다시 불을 지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예견을 했습니다만 한일전을 가지고 총선을 치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진영 사람들한테 불을 막 지르고 그 다음에 뭐 난리를 치면서 우리가 일본한테 이렇게 당할 수가 있느냐,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냐, 우리는 주권 국가가 아니냐, 그리고 일본하고 미국은 짝짝꿍 해가지고 저렇게 가고 있다. 뭐 이렇게 가면서 민족 감정을 가지고 이제 불을 지르는 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언제나 플랜 B로서 갖고 있었던 겁니다. 또 3월 1일이 있습니다. 4월 15일 날 저희가 총선을 하게 되는데 3.1절 날 메시지에서 아마 문재인이가 이번에는 김구 선생이 아니라 뭐 다른 이제 뭐 전봉준 봉장을 하고 봉두남발을 하고 나올 수도 있겠고요. 이러면서 일본하고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된다. 뭐 죽창가를 그날 부르고 뭐 난리가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한마디로 국가 망신이고 문재인 망신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은 엄청나게 이렇게 여유가 없고 그 다음에 아주 거센 행동을 하고 위험한 눈빛과 거친 행동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일이 안 풀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은 여유가 있죠. 근데 요즘에 문재인과 그 다음에 청와대, 민주당을 보면은 여유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일전을 통해서 죽창가를 말하자면은 기호는 1번, 뭐 일하는 1번이라고 하는데 죽창가를 부르면서 한일전 1번 이렇게 아마 치르게 될 겁니다. 문재인이 또 민주당이. 그러니까 일본을 이기자 1번 이렇게 구호를 한다든지 이러면서 민주당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대일 감정에 불을 붙이는 이거는 국가 원수로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다급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께서 김정명님께서 정말 한심하다. 또 이 김성은님 또 지솜이야. 아, 왜 저러나. 그 다음에 김명희님께서 네, 이미 봉준호는 친미로 돌아섰는데 이런 이제 뉘앙스의 글도 주셨습니다. 네, 정석진님께서 생쇼를 하는 거죠. 아, 김성은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한 폐렴하고 싸워야 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 김수진님 트럼프 재선이 걸려 있어서 함부로 까불게 두진 않을 테고 제가 다 불안하네요. 맞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한마디로 문재인이 하는 걸 보면 불안하게 그지없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게. 두 번째로 어저께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이제 보고에서 문재인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정년 연장을 우리가 검토할 때가 됐다. 뭐 인구도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 인구와 여성들을 말하자면 정년 연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더 많이 확보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와, 참 나라를 이렇게 말아먹으려고 작심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펴에 눈이 어두우니까 이제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정년 연장 제도라는 거는 이미 뭐 이웃나라 일본이라든가 선진국에서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공무원이라든가 또는 교사 연령을 이렇게 높여놨기 때문에 사실 굳이 지금 청년 일자리가 없어갖고 청년들이 그냥 눈에 핏발을 세우고 길거리를 헤매고 정말 이 시간에도 아마 너무나 좌절에 빠져가지고 조그만 정말 그 고시원 같은 데서 소주를 까는 청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청년들의 일자리를 개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표를 주기에 훨씬 더 공략하기가 쉬운 문재인에게 등을 돌린 이 남자가 아니라 늘 문재인에게 말하자면은 열렬하게 문재인을 지원하고 있는 맘카페라든가 또는 이 문프님 하면서 달림을 추종하는 일부 여성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30만원, 25만원의 노령연금에 마음이 획 가버린 이 어른들을 더 공략을 하는 겁니다. 참 이게 나라를 위한다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 이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꺼내는 것도 2022년쯤이나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2022년까지 2년이나 남았는데 왜 지금 문재인이 정년 연장 문제를 검토하라고 했겠습니까? 다 4.15 총선 때문입니다. 저들에게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년 연장 이거를 하자 막 이래가면서 즉 이번 선거는 지소미아 파기, 한일전과 그 다음에 여성과 노인표를 얻기 위한 완전히 구애 작전으로 나갈 겁니다. 여기에 우리 세금은 또 얼마나 새 나가겠습니까? 자, 이 정년 연장이라는 게 언젠가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이 문제는 여러분 심각합니다. 첫째,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은요, 그 기업에서는요, 정년 퇴직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연장을 하고 다시 재고용을 해야 되고 이게 지금으로서는 권고사항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의무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으로서는 지금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저께 우리 기업들이 새파랗게 아주 그냥 얼굴이 질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렇다면은 52시간제라든가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임금 체계를 이걸 손질한 이후에 정년 연장을 해야지. 그러면 52시간제에다가 최소임금제에다가 또 정년을 더 연장해서 사람을 고용하게 하라. 그러면은 기업하지 말라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이 또는 자영업자들도 5명 고용을 막 2명 혹은 그냥 1명으로 줄이고 있는 마당에 정년 연장에 이 바람이 불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즉
소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이제 회사를 다니는 거죠. 응? 그러면 전반적으로 소비의 어떤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아주 지엽적인 거고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60세가 넘어서 정년 연장을 한 사람들이 일자리는 한정돼 있고, 아니 일자리는 더 줄어들고 가고 있죠. 그렇다면 청년 세대들에게 말하자면 문턱을 높여갖고 아예 직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빗장을 걸어 닫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저는 이제 지난해에 제가 60살이 됐습니다. 60살이 되면서 제가 몇 가지 생각한 게 있었어요. 이제 아주 한 개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한번 매진해 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제 내가 뭘 하기보다는 뒤에 오는 후배들이라든가 또는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조언도 해주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까, 또 그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찬란한 도전과 또 그 젊은이들에게 가슴이 설레는 나라를 우리가 물려줘야 하나. 이것이 이제 우리 60이 넘은 혹은 이 중장년, 노년 세대의 과제고 목표고 숙제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일자리를 딱 지키고 앉아 있는다는 거. 그래서 20대, 30대 애들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그 일자리를 굳히고 있다는 거. 저는 이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 필요하다면은 고용의 유연성을 통해 가지고 뭐 파트타임을 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문재인의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여성과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준다는, 말하자면은 투표에서의 표얻기. 두 번째는 뭐냐면은 노조입니다. 노조. 지금 노조에서 제일 열렬하게 요구하고 있는 게 정년 연장입니다. 우리나라의 민노총은 거의 대기업의 노조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좋은 직장, 죽을 때까지 다니고 싶어.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 노조에서는 이 좋은 직장, 내 아들에게 고용 승계까지 해주고 싶어. 아니,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기업이 기업이 재벌이 승계를 한다고 해서 그거를 비판하던 사람들이 내 일자리를 내 자식에게 시험도 안 치르고, 아버지가 현대자동차에 있었다는 말만으로 아들도 현대자동차에 고액 연봉을 받는 직원으로 만들겠다. 저는 정말 뻔뻔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파렴치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재인이 노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왜? 민노총에서 제일 원하는 게 바로 고용의 승계고 정년 연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민노총이요, 나를 도와달라. 그리고 화끈하게 도와달라. 이번 선거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 저도 태어나서 제가 참 뻔뻔한 사람들도 여러 사람 봤습니다만, 이렇게 뻔뻔한 문재인, 이렇게 뻔뻔한 민노총, 이런 쪽의 사람들 정말 상종한 적도 없습니다. 결국은 노조의 손을 흔들어주고 민노총에게 선물을 안기기 위한 총선 전략인 겁니다. 네, 윤지혜님께서 우리의 목표 총선 승리겠죠. 그 다음에 정권 탈환이겠죠. 자,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가자 이러시면서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윤지혜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로지 방송을 위해서 열심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이순향님께서는 당연히 음모가 나올 줄 알았다. 네, 그리고 귀족 노조가 연장을 바라겠죠. 벤틀리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안경수님, 장현정님, 진짜 우리나라 노조 이래가지고 뭐 어떻게 되겠냐. 진짜 끔찍할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루키루님께서는요, 100세 시대의 인구 감소에 차근차근 준비는 해도 힘들 테 철가방 공무원들만 만세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기원님께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보는 국민들은 없을 겁니다. 문떨거지들 범죄자 빼놓고는요. 정말 앞으로 큰일 났습니다. 자, 그런데 고용 연장을 재검토할 때가 됐다. 이렇게 문재인이 말을 하자마자 어저께부터 고용노동부가 마구마구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일자리를 늘리고, 말하자면은 젊은 층들에게, 좌절한 젊은 층들에게 문호를 낮춰 가지고, 우리나라에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이런 친구들이 저기 뭐 외국으로 진짜 날품팔이 하러 가든 이런 거를 막을 생각은 하지 않고서 어르신들 일자리,
여성들의 일자리, 그 다음에 말하자면 노조들의 정년 연장, 이쪽으로만 간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도대체 고용노동부도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처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나라를 요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나는 대통령의 생각에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적어가지고 난리를 치고서 당장 어르신들 일자리 늘려라. 제가 뭐 나이 많은 그 노인들도 저는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들 일자리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정치적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청년에는 여성도 들어있고요, 남성도 들어있습니다. 20대의 우리 청년들, 남녀 청춘들이 지금 이런 절망에 빠져 있는데 20대 청춘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들에게 도전할 기회를 주지 않고 아예 문턱을 높이는 것도 모자라서 딱 문을 닫아버리고 너 우리 회사 들어오지 마. 그리고 기업의 경영자들도 진짜 한심할 겁니다. 왜? 기업이라는 것은 낮은 임금으로 시작하는 젊은 친구들을 불러다가 취직을 시켜서 훈련을 막 시켜가지고 점점 임금을 올려주면서, 말하자면 그렇게 해야지 기업도 성장할 수가 있고, 기업이라는 것은 이익을 남기는 게 최고의 선입니다. 기업의 존재 이유, 기업의 최고의 선에 부합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고액 연봉자에다가 임금 피크제도 안 한다 이러면은 나이는 많고 솔직히 행동은 굼뜨고 이런 60 먹은 사람들로 가득 찬 기업,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혁신이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내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웃나라 일본이 무려 20년 동안 잃어버린 20년, 즉 모든 것이 침체를 돼갖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본 젊은이들은 이른바 프리터라고 해갖고 그냥 알바로만 전전을 하는 일생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 알바로 전전을 하게 되면은요, 여기서 일 조금 배우고 저기서 일 조금 배우고, 그뿐만 아니라 복잡한 일을 알바를 시킵니까 여러분? 단순한 일을 알바를 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젊은이들이 지금 일본이 이렇게 호황이 된다 하더라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답은 당연하죠. 일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일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회사에 들어가서 선배들한테 야단도 맞아가면서 일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런 선배를 만날 수도 없었고 맨날 싸구려 일자리만 전전을 한 겁니다. 편의점에서 내지는 식당에서 내지는 정말 오돌오돌 떨면서 날품팔이 하고 뭐 물건 날르고 이러니까 그들의 인생이라는 것은 빤히 보이는 거죠. 일본 청년들의 인생, 편의점에서 일하던 청년들이 지금 거의 40, 50 먹은 아저씨가 돼갖고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합니다. 편의점 점장도 되지도 못해요. 왜? 점장을 할 만한 이런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니까. 점장은 일본에 가보면요, 새파란 젊은이들이 하고 있고요, 40, 50인 사람들이 아이 덴조 하면서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이 기업이라는 것, 또 이 시장이라는 건 아주 냉정합니다. 이제는 40, 50 먹은 알바들도 쓰지를 않아요. 다 가보면은요, 뭐 인도 사람, 네팔 사람, 말하자면 뭐 이 태국 사람들, 특히 인도 애들이 20진법을 하는 데다가 이 숫자를 잘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일본의 편의점에 가면은요, 인도 애들이 다 잡고 있어요. 일본 말도 뭐 잘할 필요도 없죠. 숫자만 알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딱 해가지고 그냥 얼마 딱 주고요. 아주 일 잘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웃나라 일본의 일만 되겠습니까? 이거는 곧 다가올 우리의 미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도 사실은 이 3종의 신기라고 해갖고 평생 직장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직장에 들어가면은 정년까지 보장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 일본의 그 정년 보장이라든가 연공 서열이라든가 이런 게 아베노믹스 아래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경제는 정말 기사회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는 한국 경제를 완전히 기사회생도 못하게 아예 숨통을 끊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젊은 인력들이 저렇게 팔팔하고 많이 배우고 대학교 다 나오고 이런 젊은 인력들, 뭐 토플, 토익, 뭐 토익도 진짜 800점, 900점, 예? 토플 막 600점 넘는 이런 친구들이 일자리를 못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데 정년을 더 늘리겠다? 야, 진짜 무섭습니다. 문재인의 이 표를 향한 이 수단과 방법, 이 탐욕이 무섭습니다. 아, 정말 이거 나라 정말 큰일입니다.